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철딱선이 없는, 우리 철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오늘 뭐 국민의힘인가요? 참, 이름도, 이런 거 참 가식적인 것이죠. 입에다가 서민, 막 이름, 서민 정치,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진짜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국민의힘, 국민 이름 있게 또 가져다 쓰면은 오히려 국민을 이용해 먹는 그런 정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둘째 치고, 오늘은요, 2020년 9월 2일 수요일이죠. 그런데, 타이틀 제목을 보세요. 천조, 문정부, 나라빗 폭주, 뭐 여기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염려, 정부의 노력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직 빚만 늘어가고 있다. 이런 원포성, 공포성 이런 타이틀 제목을 일면에다 그냥 때려 박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아무리 재난기본소득 뭐 이렇게 이것이 국민들에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수요 감축, 자영업자들의 위기 이런 거에 아무리 위기성을 강조하더라도 한번 망가진 경제 체질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런 보수 신문지, 경제 신문지에서 문정부가 그냥 나라비 폭주로 나라가 곧 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건포를 넣게 되면요, 정부 집정자들,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들을 필두로 해서 청와대의 내각 강요들이 겁을 먹죠. 뭐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다 마찬가지로 일면 특집 기사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뭐 천조에 육박하는 세금을 쳐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인기를 먹고 사는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빚이 늘어난다는 이런 비판에 직면해서 겁을 먹어서 이번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삼고 있는 것이죠. 뭐 신문을 뭐 4면, 5면 펼쳐보면 그 전면 기사,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빚정치, 빚행정,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 수류탄 하나 또 심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걸 걱정해서 이런 예산을 짜고 있는데, 우리 철없는 이재명이 멍청하게, 이것도 모르고, 전 국민에게 그냥 나눠줘야 된다. 돈잔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그냥 철없는 정치인, 철없는 행정가로 그냥 폄하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신문 기사들이 특집 기사가 전면을 차지하고 조중동부터 해서 한국경제, 매일경제, 보수 신문지,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이런 신문지들은 광고를 먹고 살죠. 이런 밑에 보면 광고 있잖아. 이런 광고, 건설 업체들, 대기업들 광고를 먹고 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아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존의 정부가 펼쳤던 복지 대책을 그냥 해라. 이번에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선별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50%의 60%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이것이 무슨 복지 대책도 아니고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나도 어려운데 내가 여기서 제외됐을 때 예산 규모가 거의 500조를 넘어서고 계속 커가고 있는데 내가 세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흔쾌히 세금 증세에 동의를 하겠느냐,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철없다 이거 관련해서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 생방송으로 되는 이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이재명 철없다를 맞장구 쳐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죠. 물론 경제부총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구조라든가 세금 분배, 세출, 세입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도지사가 철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철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나서 이재명 도지사가 철을 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철을 들기 위한 노력을 한번 보시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철없다 이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보도가 잇따르자 뭐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느냐 이런 뭐 보도도 있었지만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철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정부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 자기 자신을 국정 동반자라고 했죠. 그다음에 민주당원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신분을 이재명 도지사는 계속 말씀을 하시죠.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언론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설파를 하셨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부가 없이 그냥 미래통합당 주장에 동조해가지고 책임없는 발언이다. 이것은 또 상당히 당황스럽다. 존경하는 이 존경자도 상당히 약간 시니컬한 표현이죠.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철없는 얘기라고 하시니까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자, 우리 홍남기가 자기 생각을 물론 말을 했긴 했겠죠. 강경화나 유은혜, 홍남기, 김현비 이 네 분은 문재인 정부가 신임을 하는 장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번엔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마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 같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자기 자신의 선별적 지급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분위기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이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의 기류가 이렇게 보편적 지급으로 안 보인다. 현재 기류가 그렇다. 이렇게 묻어가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철들기 위한 이재명의 노력, 이재명의 어떤 분투, 이 페이스북에다가 엄청나게 철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냈어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철들라 이 말이 난 이후로 이재명 도지사의 글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자, 1일 전입니다. 철없다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 자, 이게 1일 전 글인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철들기 위한 노력이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이야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다양한 유튜브라든가 언론 매체에서 재난지원금의 장단점, 효과, 여러 가지의 그 잠재적 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심지어 경기도지사 1300, 14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지급이라든가 이런 국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전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도 그걸 답답해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하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의 입장이 잘 정리된 언론 보도라든가 입장 표명문을 페이스북에 한번 와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철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총님에게 시위하듯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정말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 철들기 위한 노력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렸어요.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 100번이라도 지급해도 문제없다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위중한 사안이고 그만큼 급한 사항이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빨리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멘트죠. 여기 보시면 또 올리시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장문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올리고 국민 복리를 위해서 상식과 원칙의 길을 갈 것인가 경제 기득권자를 위해서 위기 확대의 길을 갈 것인가. 자, 이재명 도지사가 왜 선별적 지급을 하면 안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선별적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현재 지금 오늘 500조 이상 560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세수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버리게 되면 부자들에게 세금 내려가 했을 때 조세 재앙이 만만치 않다. 경제 기득권자들이 앞으로 세수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조세 재앙에 부딪힐 수 있다. 이것을 유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50%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좋겠지만 50%, 60% 국민들, 70% 국민들이 나중에 세수를 늘렸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애가 된 거에 대해서 죄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조세 재앙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글을 올리셨어요. 자, 1일 전에 철들라 이런 소리 듣고 나서 이렇게 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5가지 질문. 보시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정부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에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재명 도지사는 수요가 지금 문제다. 수요가 코로나로 이동 제한부터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둘째로는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까지도 국민들의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오류냐. 선진국 사례, 유럽 사례, 선진국 사례를 들어가면서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6 이상의 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구의 미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외면해버리냐. 그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오류냐, 이렇게 오히려 대묻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현재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이재명 도지사는 경제정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태는. 복지정책은 복지부, 여성부, 이런 데서 관할하면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통수권자, 내각 강요가 이것을 꼭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학교 급식이나 아동수단, 이렇게 예전에 기초연금 이런 거에서 이것이 복지대책이냐 경제정책이냐, 결국은 경제정책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 같은 것도. 넷째, 총액이 같다면 선벌 보편은 재정 건전성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을 하면 100억을 현재 지금 분배를 해가지고 경제를 현재 살리기 위한 것인데, 하위 50%에 2배를 주는 거하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이냐, 이것이 재정 건전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꼭 호도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하는 것은. 다시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하는 것은 전원에게 나눠주느냐, 절반에게 2배씩 지급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을 꼭 재정 건전성, 이재명이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을 꼭 호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주지 않아야 될 걸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100억이면 100억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냐, 아니면 50%에게 2배로 100억을 나눠주신 것이냐. 100억은 픽셋,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꼭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거야. 말장난하고 있다는 거야. 5번째, 경제 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낫지 않느냐.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이미 검증됐듯이 1차 지원에서 매출이 늘게 되면 매출을 통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현재 말을 하고 있고, 철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치열하게 설득하고 철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멈추지 않고 지금 하루 지났어요. 5시간 전에도 저축하는 이유를 어려울 때 쓰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 부채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경제신문에서도 봤지만 보수 신문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재명이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할 이유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한 이유가 이런 어려운 위난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유지를 한 게 아니냐. 이재명 도지사가 또 철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은 이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것이다. 선진국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수요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왜 외면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또 철들기 위한 노력 5시간 전에 또 하셨네요.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현재 보수 신문들이라든가 경제신문들, 기득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언론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홀로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제 당대표가 됐죠. 현재 흐름이 그렇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재 흐름이다. 다시 말을 하면 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그런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내 주류 세력,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추구하고 있는 선별적 지급의 현재 흐름, 기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현재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도지사 혼자만 현재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근, 정말로 경제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이재명 도지사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보수 신문지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요거도 먹기 싫어서 나중에 책임지기 싫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이면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경제 효율성을 최극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방법이라든가 정책을 정해놓고 여론이라든가
현재 의견을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득권 세력들에게 손해가 덜 가는 쪽으로 현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철들기 위한 노력 정말 치열한데 어제 이틀 전에 철들라는 이런 경고가 있고 난 이후에 이재명 도지사가 무려 4개 5개의 글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느냐 아니면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이 옳다고 이것이 정말 국민들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원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의 그 정책이 결정이 되면 믿고 따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상당히 서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의 좀 안타까운 마음, 국민들 여론조사도 이런 여론 호도가 빚이 많다. 우리나라 빚이 늘어간다. 이런 공포성 기사가 쏟아지면 국민들의 여론은 일거에 또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다가 지금은 또 여론이 이런 부정적인 여론, 국가 빚이 늘어간다, 망한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면요, 국민들이 겁을 먹어요. 이렇게 하죠. 한국갤럽에서 조사해보니까 응답자의 44%가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전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33%로 거의 10% 넘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론의 공포성 기사 그 다음에 압도적인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지도급 간부들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버리면 한번 정책을 시행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여론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철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거푸 SNS를 통해서 자신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1차 재난지원금 때 검증된 것처럼 경제 효율이라든가 기득권층의 조세 지향을 막는 국민들의 조세 지향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례라든가 선진국 사례 이런 것을 다 들어가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혀들지 않고 이번에는 또 선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철들기 위한 노력. 이재명이 철이 안 들었을까요? 이재명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엄청난 공부를 했고 이것이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기를 쓰고 철들기 위한 철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SNS에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 호도에 말려들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